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이인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중등부 축구선수가 달리기 동안 발생하는 발목 관절의 각도와 관절 가동 범위 및 하지 정렬 상태와 같은 정적 측정 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순서와 같이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며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참여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등록된 엘리트 선수 중에 약 82%가 유청소년 선수인데 이들 중에서 중등부 축구 선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수 수가 많다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절대적인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가 작은 성인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등부 선수에 대한 근거 기반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반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총 6단계를 통해 개발되는데 부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부상에 대한 기전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국내 중등부 축구 선수의 부상 역학 연구에서 가장 빈번한 부상 부위와 유형으로 발목과 인대 염좌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비접촉성 부상이 가장 많았으며 부상 후에 완전한 복귀까지 약 3주가 걸렸고 37%의 높은 재부상률을 보였습니다. 발목 염좌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발목 염좌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청소년기의 급성장은 빠르게 뼈를 성장시키면서 이에 비해 연부 조직의 성장은 느리기 때문에 연부 조직이 타이트해지고 손상에 취약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발목 염좌는 발목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고 발목 불안정성은 관절염 그리고 관절 퇴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만성적으로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발목과 하지 기능,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행 수행 능력도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청소년 축구 선수들은 언젠가 은퇴를 할 텐데 은퇴 선수의 주관적 하지 기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동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건강 관리, 특히 발목 염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목 염좌를 겪은 선수 중에 55% 이상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발목 염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목 염좌 발생 기전을 확인을 위해 만성적으로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달리기 시의 발목 관절 각도 패턴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발등 굽힘의 결핍과 더 크게 안쪽 들림된 발목 움직임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발목 염좌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가 발목 움직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은 기본적인 신체 구조에 신체 기능이 더해지면서 결정이 될 수 있고 여러 요소들이 움직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학적 변이를 통해서 발등 굽힘과 안쪽 들림되는 관절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지 정렬 상태와 관절 가동 범위가 발목 운동학적인 변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발목 염좌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목 염좌 병력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변인 간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목 염좌 병력과는 관계없이 중등부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부 축구 선수들이 달릴 때 발목 운동학적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측정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에서 15세의 중등부 축구 선수로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구 참여 전 3개월 이내에 부상이 없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10분간의 가벼운 웜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관절 가동 범위와 하지 정렬 상태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달리기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달리기 검사는 보시는 것과 같은 세팅 상황에서 양쪽 측면 및 후면에서 비디오로 촬영되었습니다. 선수는 본인의 가볍게 달리는 선호 속도에서 평소 본인이 달리는 자세로 수행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키노베아 소프트웨어를 통해 초기 접지 시 발등 굽힘 각도와 안쪽 들림 각도, 그리고 최대 발등 굽힘 각도와 안쪽 들림 각도를 산출하였습니다. 모든 변이는 신뢰도가 확보된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고 산출되었습니다. 모든 변인에 대해 0.9 이상의 훌륭한 신뢰도와 0.8 이상의 좋은 신뢰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선택법을 통해 최종적인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인인 초기 접지 시 발등 굽힘 각도와 안쪽 들림 각도, 최대 발등 굽힘 각도와 안쪽 들림 각도에 대해 체중부하 런지 테스트, 수동적 안쪽 들림 및 가쪽 들림, 관절 가동 범위,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의 정강 뒤꿈치 각도, 정강뼈 안쪽 번짐 각도를 투입하였습니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총 100명의 선수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평균 연령은 13.2세, 신장은 162.5cm, 체중은 53.4kg이었으며 선수 경력은 3.9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적 측정 및 발목 운동학적 변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100명의 선수의 양쪽 다리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총 200개의 표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단계적 선택법을 통해 확인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회귀 모델과 공식은 유의하였습니다. 초기 접지 시 발등 굽힘 각도의 경우 체중 부하 런지 검사, 엎드린 상태에서의 정강 뒤꿈치 각도와 수동적 안쪽 들림 각도가 안쪽 들림 관절 가동 범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접지 시 최대 안쪽 들림 각도는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가 유의한 요소로 관찰되었으며 최대 발등 굽힘 각도는 체중 부하 런지 검사와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안쪽 들림 각도는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의와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중등부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달릴 때 발목 운동학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측정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달리기 시 발등 굽힘 각도는 체중 부하 런지 검사,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와 수동적 안쪽 들림 각도는 안쪽 들림 각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달리기 시 안쪽 들림 각도는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와 양적 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발목은 순수한 축에 의한 한 평면에서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축에 의한 3평면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엎침은 발등 굽힘과 가쪽 들림, 벌림이 동시에 발생되고 닫힌 관절 상태를 야기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뒤침은 발바닥 굽힘과 안쪽 들림, 모음이 동시에 발생되면서 열린 관절 상태가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본 연구의 발목 운동학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소로 확인된 변인을 살펴보면 체중 부하 런지 검사는 엎침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와 수동적 안쪽 들림 관절 가동 범위는 뒤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발목 염좌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목의 엎침을 증가시키고 뒤침을 감소해야 하는데 뒤침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인 엎드린 상태에서 정강 뒤꿈치 각도와 수동적 안쪽 들림 관절 가동 범위는 중재 전략을 통해서 다루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엎침 향상에 초점을 두고 발목 염좌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절 가동술이나 스트레칭, PNF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등 굽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면 엎침이 증가될 수 있고 엎침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쪽 들림이 동시 발생되면서 발목 염좌의 주요 기전인 안쪽 들림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등 굽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중재 전략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발목 염좌 병력이 고려되지 않고 발목 운동학적 변이와 정적 측정 요소 간의 경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발목 염좌 기전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로 연구 참여자 특성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발목 염좌 병력이나 근력, 파워, 근육 활성도와 외부 작업 이후의 반응 시간 등의 다른 요소들도 달리기 시에 발목 운동학적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엎침이 발목 염좌 예방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을 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근골격계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상 예방과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